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훈 선생님께서 계속 진행해주고 계신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혁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좀 뜻을 좁히면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촛불 혁명이 진짜 혁명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서울법대 3학년 때시죠? 우리 근대사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정치적 격변,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4.19 혁명을 몸소 체험하셨는데. 네. 3학년 이제 봄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민법 강의 시간이었어요. 네. 그때 아주 그 저명한 김증자 한자 교수님 민법 시간이었는데 몇 번 안 됐는데 그 강의실 문을 누가 놓고 하면서 학생이 들어와서 전 2학년 아무개인데 형님들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물리대 학생들이 지금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 네. 그는 데모하라는 얘기였죠. 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나갔는데 쭉 종로 이가쯤 되니까는 뭐 최루탄 쏘고 네. 그리고 하여튼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시의회 지금 국회 의사당이죠. 그때는. 당시 네. 거기를 거쳐서 중앙청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무대 네. 전체가 한 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통이동 창성동 그 주변인데 주변에는 그 중간쯤 위치였는데 그때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발표를 했죠. 전차를 밀고 올라가는데 맨 앞에 동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국대, 물리대, 법대. 근데 아시듯이 그 전날 고대에서 4월 18일에 데모를 하니까 그 이승만 정부가 깡패들이 많잖아요. 네. 깡패들이 뭐 동대문에서 학생들을 막 그냥 때리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분개하기 시작한 게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 유명한 정치가비 이정재가 나타나고. 이정재 뭐 그래서 그 이천 깡패들.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냥 민가로 뛰어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전화를 요 사람들 모르지만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렇게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죠. 전기를 일으켜서. 예. 서울신문 기자가 본사에 이제 일종의 송고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냥 하여튼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그 청파동 쪽에 집이라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 서울역 앞에 그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네. 있었어요. 의사가 학생들 다 이게 흰 가운 입고 부상자들 나르고 뭐 그 다음 날도 총성이 오가고 네.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둔 책가방을 찾으러 갔다가 또 이제 혼난 적이 있고 하여튼 그때 학생들은 요새처럼 뭐 정치에 밝은 것도 아닌데 네. 이승만 독재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근데 나중에 나온 통계들은 이제 그때 185명이 그런 희생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185명이 부상자 1,500이면 큰 건데. 네. 하여튼 이제 미국 대사며 김정열 당시 국방장관들의 조언으로 이제 우남은 하야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첫 번째는 학생 의거라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4.19 혁명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시듯이 난인지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네. 그 당대의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뭐 바꾸고 그렇죠. 네. 4.19 뭐 계속 의거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4.19는 학생 의거 그리고 5.16은 5.16 혁명 군사혁명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혁명이라는 게 영예로운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무슨 국회 청문회 같은 데서 묻잖아요. 네. 5.16 혁명이냐 쿠데타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그건 혁명이다. 이런 답변도 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야당이 계속 그 질문했었죠. 그래서 장관님. 근데 그냥 사회과학적 의미로는 쿠데타지만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정답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혼났죠. 근데 혁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네. 레짐 체인지거든요. 레짐 경제, 체인지. 사회 뭐 모든 거를 뒤집어 엎는 건데 왜 뒤집어 엎느냐?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네. 그죠? 네.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뭐 정부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는 네. 많은 분야에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지난 촛불혁명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이 뭐 정말 미안한 표현으로 죽을 썼죠. 네. 국정농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서 분개를 하는 것까지는 그냥 보통 혁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 제일 싫은 게 비어가 난무를 합니다. 네. 네. 그죠? 욕설. 그거 뭐 그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것들 보면은 촛불은 그 뜻이 아주 느낌이 숭고한 건데 네. 이게 무슨 혁명이냐 할 정도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뭐 네. 못볼 인정이죠. 그런 네. 볼 수 없는 것들이 난무하니까 네. 저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혁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기존 체제보다도 나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 보면은 이게 뭐 더 못하지 않아요? 에러 2 선생님은 에러 2 정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는데. 통계학에서 네. 이제 해야 할 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에러 1입니다. 에러 1, 오류 1.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은 에러 2라 그러거든요. 네. 그죠? 통계학 용어. 이 정권은 에러 2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 뭐 원전, 뭐 외교며 무슨 에너지, 그 의성 그 고향이시니까 한번 한 몇 주 전에 CNN 뉴스에 쓰레기 더미를 그냥 뭐 몇 분을 보여주는 그 필리핀 후에 쓰레기 온 다음에 예. 돌아온 다음에 얘기 같은데 아주 창피해서 죽겠어요.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 그냥 CNN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다스리지 못하는 정부인데 외교 뭐 인사 뒤죽박죽 뭐 엉망인 게 한둘이 아닌데도 이 사람들은 혁명을 했으니까는 뭘 다스리겠다? 네. 앞뒤가 안 맞는 일이 그러니까 벌어지잖아요. 선생님께서 우리 진행하시는 이제 좋은 정부 만들기는 영어로 하면 이제 굿 가버넌스를 하는 정부를 만들자는 건데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굿 가버넌스 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니까. 나는요, 뭐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good governance라는 말은 안 쓰고 fine government라고 이제 Fine government. 내 홈피도 이제 fine government인데 왜 그러냐면은 governance만 하더라도 협치인데 네. 협치를 한다 그러면서 주종이 있습니다. 네. 그 나는 협치가 아니라 다시를 치자 쓰지 말고 협연, 합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네. 가바넌스란 말은 뭐 사람들 몰라서 자꾸 협치라고 좋은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정부는 다스린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네. 뭐 정권을 쥐면은 뭐 법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나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혁명 이제 말씀하셨는데 혁명이라는 건 한자를 따지면 이제 껍데기를 홀랑 벗겨서 이제 체제나 나라 개인의 운명을 이제 확 바꾼다는 건데 그 지금 그래도 서양사에서 혁명 그러면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해서 이제 왕권 신수설 지금 그때까지는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왕이 이제 영국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가지고서 왕의 권한을 제약했고 프랑스 사람도 왕의 목을 잘라서 피가 빨간 걸 보고 왕도 인간과 똑같다라는 걸 이제 깨우쳤던 건데 서양에서 혁명 그러면 그 뒤혁명이겠죠. 민주주의를 만든 혁명. 그 몰셰비키 혁명도 그 특징이요. 네. 그 귀족 장교 출신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하는 그런 그 좀 다른 이제 혁명의 성격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고 근데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그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파헤치는 게 전기인 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혁명 2달 전
한 5월 5일에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정치 철학자 네. 에드먼드 그 버크. 버크 네. 경이 이제 한 얘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시 동인도 회사를 운영했던 그 워런 헤스팅스를 네.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를 드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인도 얘기지만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삶을 완전히 핍박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책은 이제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 출신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오래전에 쓴 얘기에 나오는 건데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 장교들이 마드리드에 입성을 하면서 그 혁명을 한 것을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이 혁명을 주도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저 러시아 혁명도 이제 차원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전조가 되고 이제 데카브리스트의 그렇죠. 그것도 데카브리스트는 난이라고 저희 러시아 혁명사 배울 때는 청년 장교의 이제 구테타 이제 혁명 노력을 그때는 또 저희 때도 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학난 그러듯이.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숫자도 많지는 않았고 네. 그 1814년을 기억을 하는데 나폴레옹 전쟁 때 그 파리에 입성했던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네. 이렇게 보니까는 이 자유의 향기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아시듯이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귀족들은 다 불란서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 장교들이 귀족 장교들이 모여서 이제 한 게 데카브리스트고 네. 그리고 뭐 실패 물론 했죠. 뭐 숫자도 얼마 안 됐고 그래도 한 10명 그 주모자들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가족들을 전부 이제 이르쿠츠크 시베리아로 네. 이제 유배를 보내는데 그 부인들한테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근데 전부 다 따라가서 지금은 이제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할 정도의 이제 이르쿠츠크를 그렇죠. 이제 이루고 바이카로 근처에 바이카로 있는 도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이라도 뭐 데카브리스트도 난이라고 했다가 뭐 혁명이라고 했다가 그 5.16에 관해서 이제 우리 혁명, 구테타, 난 하면은 가장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도 그랬지만 지난 정부에도 했었는데 선생님은 5.16 구테타는 그 성격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시듯이 그 우리가 데모에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네. 이어서 선거로 이제 집권을 한 민주당이 네. 신파와 구파하고 뭐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제2공화국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고는 9개월 동안 개각을 4번이나 하면서 자리 나누어 갔고 그리고 뭐 뇌물이 횡행하고 뭐 인사부패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 혁명은 괜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모여서 뭐 또 뭐 고민들 하면서 이제 일으킨 게 5.16일 텐데 네. 그때는 뭐 군대도 4개 사단에다가 무슨 해병 여단이고 뭐 한 수만 명의 군인이 동원이 돼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뭐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고 그러는데 뭐 정당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갖다 붙이는 게 다르니까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요지는 뭔가 하면 그 후에 우리나라가 정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산업화를 일구어서 근데 그때만 성공한 하더라도 보릿고개라 그러면 봄이 되면은 추운 공기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고생하던 것을 완전히 바꿔놨고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바꿔놓은 것으로는 이승만의 경우는 교육을 크게 바꿔놓은 그런 이제 교육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런 명칭이 붙는 건데 박정희 역시 우리나라의 공업이며 이런 산업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는 혁명이라고 붙여도 손색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얘들이 무슨 그 군사 쿠데타 일으킨 거지 뭐 그러는데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현상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처럼 이게 균형 있게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 저희도 뭐 대학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운 거지만 한 정권이 이제 리지티머시 합법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로 하면 5.16은 합법적이지 않죠. 헌정 파괴하고 구테타를 이렇게 하지만은 이피션시 그리고 그 성과 그리고 이 성과가 가져온 대한민국의 질적 변화라는 점에서는 혁명이라고 이런 영예를 좀 붙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인권 유린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긴급 조치 뭐 유신 시절도 유신 넘어가고. 뭐 해가지고 나도 이제 그 초기부터 그 교생을 시작했는데 뭐 신문에 글도 못 쓰고 방송에 나가면은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교수 생활은 그때도 엉망이었어요. 교수답지 않은 시절을 보낸 거는 내가 그리고 인권 유린 뭐 말할 수도 없는데 어느 역사 어느 정권 네. 예외 없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답답한 건 역사를 부정할 생각만 하지. 역사는 긍정 부정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제대로 평가해서 나쁜 것도 배울 게 많잖아요. 타산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쁜 것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를 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고 자기 주장만 하는 이게 나라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늘 하시지만 이제 우리 정부, 국가, 시민사회도 정말 혁명을 해야 될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적폐들이 쌓여 있었고 촛불 뭐 항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쟁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 기대들이 이제 다들 조금 철회하는 그런 4.19 이후에 법적 절차를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서 새 정권이 탄생한 거나 네. 촛불 혁명 난 뭐 혁명이라는 말 뭐 붙이기 싫지만은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뀐 거는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다 한 건데 그렇죠. 이 87년 헌법으로 다 이루어진 그치. 거죠. 근데 그 이제 촛불이 불씨를 당긴 거는 맞지만은 이 사실은 친박하고 비박이 싸매가지고 정말 죽순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누구 줬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새 정부가. 잘해야죠. 근데 뭐 하는 거 보니까는 나라 정보 이용해가지고 투기들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범법자 수준이고 이게 무슨 더 큰 폐를 쌓아가는 정부가 무슨 혁명을 내세우면서 말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선생님 뭐 중앙인사위원장 하셨지만은 그 장관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 혁명 주체 세력들의 얼굴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죠. 공인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셨더라고요. 살아오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뭔지 네. 공적인 자리가 뭔지 네. 정부는 어떻게 해서 국민을 살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네. 그냥 생각대로 멋대로 한 것 같은. 네. 근데 그 선생님 공직도 오래 계셔가는데 공인, 검사, 판사, 고위 공직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뒤져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 대학에서 잘못 가르친 거고. 하여튼요. 네. 그 촛불은 정말 숭고합니다. 뭐 존중할 가치가 있고 그런 좋은 뜻으로 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을 테지만 그 기회를 악용해서 네. 자기네 이해를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집단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는데 내 주장은 뭔가 하면 촛불도 좋지만은 이제는 나라를 구하는 횃불, 네. 선구와 선각 이런 뜻의 횃불이 이제 불타올 때가 됐다. 네. 그거를 망각하고 있으면 이 정부도 또 다른 뭐 촛불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희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한 경고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거 뭐 정부는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역사는 계속 발전되는 건데 이 촛불 혁명을 외치는 분들한테 한번 당신들이 지금 혁명을 완수하려면 제일 해야 될 일은 뭔지 선생님께서 좀 하나 그냥 충고 좀 해주십시오. 그 누구나 다 이고 그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 해서 뭡니까?
사람은 낙타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되고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낙타는 인내고 네. 사자는 건전한 욕망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건 이고가 이제 셀프 자아를 찾는 건데 이런 뭐 어려운 얘기해서 뭐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집권자들은 정말 제발로 인내하고 네. 펼만큼의 욕망만 자제하고 네.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걸핏하면 무슨 행사하고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남 탓하고. 남 탓하고 할 필요 없는 말 쓸데없이 막 하고 정말 좀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그래요. 이 정부 성공해야죠. 이 정부 운영하시는 분들, 책임자들, 선생님 주신 말씀 중에 가슴에 새겼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한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